무더운 여름, 하얀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그 맛은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곤 하죠. 우리는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르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식으로 굳게 믿었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평범한 점심,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71살의 김영자 어르신은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건강의 상징이었던 콩이 어째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콩국수나 콩 관련 음식을 섭취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놀랍게도 1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콩국수를 즐겨 드시는 당신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 한 달이 넘는 회복기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콩에 숨겨진 두 얼굴과 우리 몸을 지키며 콩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성성을 앗아간 콩의 배신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장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세월의 흐름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남편의 변화에 깊은 시름에 잠겼고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것입니다. 장성우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한 문진 끝에 우리는 그 원인이 바로 지나친 콩 섭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남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팩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두유 한 컵과 콩밥을 드셨던 장성우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호르몬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칼륨의 역습 75대 이복희 어르신은 소문난 콩국수 애호가였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어르신을 응급실로 모셨고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콩국수였습니다. 콩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칼륨 함량이 높은 칼륨의 왕입니다. 콩 100g에는 무려 17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 이 필터 역할을 하여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약화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이복희 어르신 역시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기에 매일 먹은 콩국수는 독이 되어 심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효를 하다간 갑상선과의 충돌 66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녀 또한 건강을 위해 약을 두유와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늘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두유였습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이장에서 갑상선 약 성분이 흡수되는 것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약을 먹었던 윤명자님의 행동은 한 손으로는 불을 끄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콩으로 만든 제품과 약을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 제품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콩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1, 2 이상으로 나온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결절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섭취 시간과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에 콩에 이소플라본이 더해지면 성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 평소 가스가 잘 차고 설사가 잦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콩의 올리고당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적정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콩 섭취 적정량은 25g 이하입니다. 밥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 정도 되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두유는 하루 한 팩, 두부는 반모, 콩나물은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해당한다면 이 양의 절반인 하루 10에서 15g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위험한 콩 요리와 안전한 대안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가 넘는 5070g의 콩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매일 드시는 콩밥 역시 한 공기에 3040g의 콩이 들어가므로 이틀에 한 번 반 공기 정도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두부,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훨씬 안전합니다. 흰살 생선과 달걀, 칼륨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최고의 노년기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일반 대두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아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지혜로운 마무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 즉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콩은 분명 훌륭한 영양을 담은 축복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 전에 나의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먹는 약과 음식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콩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경고이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얀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그 맛은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곤 하죠. 우리는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르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식으로 굳게 믿었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평범한 점심,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71살의 김영자 어르신은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건강의 상징이었던 콩이 어째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콩국수나 콩 관련 음식을 섭취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놀랍게도 5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콩국수를 즐겨 드시는 당신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 한 달이 넘는 회복기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콩에 숨겨진 두 얼굴과 우리 몸을 지키며 콩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성성을 앗아간 콩의 배신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장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세월의 흐름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남편의 변화에 깊은 시름에 잠겼고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것입니다. 장성우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한 문진 끝에 우리는 그 원인이 바로 지나친 콩 섭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남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팩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두유 한 컵과 콩밥을 드셨던 장성우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호르몬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칼륨의 역습 75대 이복희 어르신은 소문난 콩국수 애호가였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어르신을 응급실로 모셨고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콩국수였습니다. 콩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칼륨 함량이 높은 칼륨의 왕입니다. 콩 100g에는 무려 17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 이 필터 역할을 하여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약화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이복희 어르신 역시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기에 매일 먹은 콩국수는 독이 되어 심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고칼륨혈증은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효를 하다간 갑상선과의 충돌 66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녀 또한 건강을 위해 약을 두유와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늘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두유였습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이장에서 갑상선 약 성분이 흡수되는 것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약을 먹었던 윤명자님의 행동은 한 손으로는 불을 끄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콩으로 만든 제품과 약을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 제품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콩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1, 2 이상으로 나온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결절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섭취 시간과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에 콩의 이소플라본이 더해지면 성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 평소 가스가 잘 차고 설사가 잦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콩의 올리고당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적정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콩 섭취 적정량은 25g 이하입니다. 밥숟가락으로 2-3숟가락 정도 되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두유는 하루 한 팩, 두부는 반모, 콩나물은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해당한다면 이 양의 절반인 하루 10에서 15g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위험한 콩 요리와 안전한 대안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2-3배가 넘는 5070g의 콩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매일 드시는 콩밥 역시 한 공기에 3040g의 콩이 들어가므로 이틀에 한 번 반 공기 정도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두부,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훨씬 안전합니다. 흰살 생선과 달걀, 칼륨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최고의 노년기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일반 대두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아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지혜로운 마무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 즉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콩은 분명 훌륭한 영양을 담은 축복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 전에 나의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먹는 약과 음식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콩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경고이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얀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그 맛은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곤 하죠. 우리는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르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식으로 굳게 믿었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평범한 점심,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70살의 김영자 어르신은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건강의 상징이었던 콩이 어째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콩국수나 콩 관련 음식을 섭취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놀랍게도 1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콩국수를 즐겨 드시는 당신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 한 달이 넘는 회복기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콩에 숨겨진 두 얼굴과 우리 몸을 지키며 콩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성성을 앗아간 콩의 배신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장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세월의 흐름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남편의 변화에 깊은 시름에 잠겼고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것입니다. 장성우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한 문진 끝에 우리는 그 원인이 바로 지나친 콩 섭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남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팩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두유 한 컵과 콩밥을 드셨던 장성우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호르몬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칼륨의 역습 75대 이복희 어르신은 소문난 콩국수 애호가였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어르신을 응급실로 모셨고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콩국수였습니다. 콩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칼륨 함량이 높은 칼륨의 왕입니다. 콩 100g에는 무려 17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 이 필터 역할을 하여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약화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이복희 어르신 역시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기에 매일 먹은 콩국수는 독이 되어 심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효를 하다간 갑상선과의 충돌 66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녀 또한 건강을 위해 약을 두유와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늘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두유였습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이장에서 갑상선 약 성분이 흡수되는 것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약을 먹었던 윤명자님의 행동은 한 손으로는 불을 끄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콩으로 만든 제품과 약을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 제품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콩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1, 2 이상으로 나온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결절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섭취 시간과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에 콩의 이소플라본이 더해지면 성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 평소 가스가 잘 차고 설사가 잦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콩의 올리고당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적정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콩 섭취 적정량은 25g 이하입니다. 밥숟가락으로 2-3숟가락 정도 되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두유는 하루 한 팩, 두부는 반모, 콩나물은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해당한다면 이 양의 절반인 하루 10에서 15g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위험한 콩 요리와 안전한 대안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2-3배가 넘는 5070g의 콩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매일 드시는 콩밥 역시 한 공기에 3040g의 콩이 들어가므로 이틀에 한 번 반 공기 정도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두부,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훨씬 안전합니다. 흰살 생선과 달걀, 칼륨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최고의 노년기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일반 대두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아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지혜로운 마무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 즉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콩은 분명 훌륭한 영양을 담은 축복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 전에 나의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먹는 약과 음식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콩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경고이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얀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그 맛은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곤 하죠. 우리는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르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식으로 굳게 믿었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평범한 점심,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71살의 김영자 어르신은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건강의 상징이었던 콩이 어째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콩국수나 콩 관련 음식을 섭취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놀랍게도 1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콩국수를 즐겨 드시는 당신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 한 달이 넘는 회복기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콩에 숨겨진 두 얼굴과 우리 몸을 지키며 콩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성성을 앗아간 콩의 배신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장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세월의 흐름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남편의 변화에 깊은 시름에 잠겼고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것입니다. 장성우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한 문진 끝에 우리는 그 원인이 바로 지나친 콩 섭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남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팩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두유 한 컵과 콩밥을 드셨던 장성우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호르몬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칼륨의 역습 75대 이복희 어르신은
소문난 콩국수 애호가였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어르신을 응급실로 모셨고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콩국수였습니다. 콩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칼륨 함량이 높은 칼륨의 왕입니다. 콩 100g에는 무려 17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 이 필터 역할을 하여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약화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이복희 어르신 역시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기에 매일 먹은 콩국수는 독이 되어 심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효를 하다간 갑상선과의 충돌 66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녀 또한 건강을 위해 약을 두유와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늘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두유였습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이장에서 갑상선 약 성분이 흡수되는 것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약을 먹었던 윤명자님의 행동은 한 손으로는 불을 끄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콩으로 만든 제품과 약을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 제품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콩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1, 2 이상으로 나온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결절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섭취 시간과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에 콩에 이소플라본이 더해지면 성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 평소 가스가 잘 차고 설사가 잦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콩의 올리고당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적정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콩 섭취 적정량은 25g 이하입니다. 밥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 정도 되는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두유는 하루 한 팩, 두부는 반모, 콩나물은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해당한다면 이 양의 절반인 하루 10에서 15g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위험한 콩 요리와 안전한 대안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가 넘는 5070g의 콩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매일 드시는 콩밥 역시 한 공기에 3040g의 콩이 들어가므로 이틀에 한 번 반 공기 정도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두부,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훨씬 안전합니다. 흰살 생선과 달걀, 칼륨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최고의 노년기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일반 대두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아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지혜로운 마무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 즉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콩은 분명 훌륭한 영양을 담은 축복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 전에 나의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먹는 약과 음식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콩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경고이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하얀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그 맛은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곤 하죠. 우리는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르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식으로 굳게 믿었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평범한 점심,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71살의 김영자 어르신은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건강의 상징이었던 콩이 어째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콩국수나 콩 관련 음식을 섭취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놀랍게도 5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콩국수를 즐겨 드시는 당신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 한 달이 넘는 회복기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콩에 숨겨진 두 얼굴과 우리 몸을 지키며 콩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성성을 앗아간 콩의 배신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장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세월의 흐름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남편의 변화에 깊은 시름에 잠겼고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것입니다. 장성우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한 문진 끝에 우리는 그 원인이 바로 지나친 콩 섭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남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팩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고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두유 한 컵과 콩밥을 드셨던 장성우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호르몬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칼륨의 역습 75대 이복희 어르신은 소문난 콩국수 애호가였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제멋대로 날뛰는 망아지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어르신을 응급실로 모셨고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콩국수였습니다. 콩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칼륨 함량이 높은 칼륨의 왕입니다. 콩 100g에는 무려 17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 이 필터 역할을 하여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약화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